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9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문자열과 열거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 7, 8, 9 요 네 개의 챕터를 통해서 그 자바의 기본적인 어떤 타입들, 그 문법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기존 여러분들이 배웠던 언어와 비교하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객체지향 기초,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자바에 있는 원시 타입, 배열, 문자열, 열거형, 조건문, 반복문 요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요번 챕터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자바의 고급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자열은 아마도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정수 다음으로 아니면 정수만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문자열은 문자로 구성된 복합 타입이고요. 특이하게 자바는 특이하게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 연산자는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남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이 결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스트링을 사용하지 말고 스트링 빌더나 스트링 버퍼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바는 문자열을 처리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통해 스트링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스트링 클래스의 특징은 보통 new를 이용해서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C의 문자열과 달리 문자열 끝을 나타내는 null 문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객체이기 때문에 length라는 메소드를 통해 항상 문자열의 크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자바에서 이 스트링은 불변 객체입니다. 불변 클래스이고 불변 객체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개별 문자들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개별 문자의 변경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트링 대신에 스트링 버퍼나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스트링 객체의 생성, 기본적으로 new를 사용하지 않고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것은 문자열들은 객체 풀에 유지합니다. 그래서 힙에 동쪽 생성되는 객체들을 유지하는 그 힙의 일부 영역을 문자열 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문자열들은 요 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F1이라는 문자열을 만들고 F2를 만들면은 둘 다 여기에 만들어진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을 만들어서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변 객체이면 공유할 수가 있죠. 여러 곳에서 F를 쓰더라도 각 개별 F에 있는 문자들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객체를 가리켜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들을 생성해서 객체 풀에 유지해서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자 할 때 이 객체 풀에 저장되는 요소들은 뭐가 돼야 되냐면 불변 객체가 돼야 됩니다. 불변 객체가 아니면 풀에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풀에 유지한다는 것은 풀에서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소만 갖고 와서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수정하면 얘도 그 수정된 것을 영향받는다.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변 객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용들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객체 풀을 만들어서 자바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객체 풀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 경우에 그 효과가 증대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떨 경우에 증대되냐면
이 풀에 들어있는 객체를 자주 사용하면 편해지겠죠. 객체를 자주 사용하고 한 번씩 사용하는데 계속 풀에 넣으면 풀만 커지고 별로 효율은 높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열들을 우리가 똑같은 문자열을 한 응용에서 자주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적게 사용하고 이 사용하는 것들을 자주 사용해야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따라서 우리가 new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다 이 풀에 들어가는데 new를 이용해서도 스트링 객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new를 이용하면은 이 풀에 들어가지 않고요.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하여 문자를 결합하는 경우 각종 스트링 메소드에서 반환되는 문자열도 이 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문자열이 이 풀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 점은 꼭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의 결합,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결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헬로랑 워드를 하면 헬로 문자열도 문자열이고 워드도 그러면 헬로와 워드는 이 풀에 들어가요. 이 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개를 결합한 헬로 월드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그냥 다른 객체처럼 힙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그거에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새 문자열은 문자열 풀에 안 들어간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그 원시 타입을 쉽게 문자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는 방법은 빈 문자열에다가 원시 타입을 더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바꿀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래퍼 타입을 이용해서 래퍼 클래스 객체를 만들고 걔의 toString 메소드를 부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거꾸로 문자열을 원시 타입으로 바꿀 때는 그 래퍼 클래스인 parseInt나 value of int valu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자바에서는 auto boxing이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원시 타입을 포장해서 객체로 만들어주고 객체를 다시 원시 타입으로 바꿔주는 것을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integer value of s 하면은 인테저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죠. 인테저 객체가 생성이 되는데 이거는 원시 타입이니까 여기서 자동적으로 언박싱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얘는 자동적으로 언박싱 하지 않고 내가 int value라는 메소드를 직접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플러스 연산자를 어떻게 만들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면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스트링 빌더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빌더를 만들어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equal new 해가지고 얘 크기 더하기 이 크기. 그래서 이만큼 크기를 확보해요. 아니면 뭐 캐릭터 어레이 같은 거에 확보한 다음에 이 값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스트링으로 변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제법 들어가는 거죠. 공간 확보를 해야 되죠. 새 공간. 값 복사들이 필요해요. 이 값도 복사해야 되고 2p 연산자의 문자열을 복사해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자체가 만약 문자열이 아니면 문자열로 변환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비용이 저렴한 연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남용해선
자주 사용하면 안 되고, 만약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직접 스트링 빌더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더하기 B 더하기 뭐 C 이런 걸 하면 요거 한 번 하고 또 요걸 하게 되겠죠. 그럼 new하고 new, 여기서도 new, 여기서도 new.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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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여러 차례 이루어지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새로운 공간을 내가 확보해가지고 A 복사하고 B 복사하고 C 복사를 하면 new는 한 번만 하게 되겠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 할 때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 lowercase, to uppercase. 지금부터는 계속 그 스트링에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그래서 to lowercase는 다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고 to uppercase는 다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늘 기억할 게 스트링은 뭐다? 어떤 객체? 불변 객체입니다. 따라서 이 헬로우가 이렇게 됐을 때 greeting.toLow라면 다 소문자로 바뀌어서 출력은 되지만 다시 또 greeting을 출력하면 여전히 원래대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기존 객체를 얘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다 소문자인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만큼 공간을 확보하고 각각을 복사하면서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값은 풀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풀에 안 들어가요. 얘는 풀에 들어가 있지만 greeting.toLow한 요 값은 풀에 안 들어갑니다. 풀에 기존에 있다 하더라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풀에 이미 어떤 값이 있는데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안 들어가죠. 원에 있으니까 요 값을 그냥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 때 그 시스템에서 어떻게 하냐면 요 문자열이 이미 풀에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해서 있으면 요거의 주소를 greeting이 가리키도록 해주는 겁니다. to uppercase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character add to character array. character add은 개별 문자를 접근할 때 사용한 거고 to character array는 문자열을 문자 배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쓰기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색인을 갖고 처리하면 편하니까. 그래서 character add이 있는데 이제 배열 연산에 의해서 개범문자 접근하는 것이 불편하면 문자열을 문자 배열로 바꾼 다음에 처리할 수 있어요. 여전히 이 바꾸는 과정도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은 인식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haracter frequency라는 함수를 우리가 계속 볼 거예요. 볼 건데 첫 번째 방법을 보시면은 이 문자열에 요 C로 주어진 문자가 몇 개 등장하냐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로 세는 거고요. S가 널이거나 렌스가 0이면 0을 리턴하고요. 아니면은 문자열을 문자 배열로 바꿉니다. 그리고 포문을 이용해서 각 문자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같으면 얘를 증가시켜주고 리턴합니다. 비용은 ON이 될 겁니다. 그렇죠? 문자열의 길이만큼 검사를 해야 되니까 ON이 돼요. 자, 그 다음 substring하고 repeat라는 게 있어요. substring은 문자열의 부분 문자열을 추출해 주는데 다중정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egin and xx begin 인덱스만 주는 경우가 있고 begin 인덱스만 주면 거기서부터 끝까지 6 포함해서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이에요. 그럼 워드는 W부터 시작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여기 되는 거고요. begin, end면 여기 시작, end는 미포함이에요. 그래서 0, 1, 2, 3, 4까지 hello까지만 포함해서 부분 문자를 만들어 주게 되겠고요. 이 문자열들은 또 새롭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 문자를 여러 번 반복하고 싶으면 repeat를 쓸 수 있습니다. repeat. 그래서 이런 건 많이 할 수 있겠죠. 공백을 5개 만들어준다. 5칸으로. repeat 하면 10일부터 제공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메소드입니다. 근데 상당히 보시면 제가 이제 C++, 자바 둘 다 강의하는데 스트링 라이브러리는 자바가 훨씬 더 풍부합니다. 이런 메소드들 보면 되게 풍부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C++와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tarts with, ends with 비교할 때 씁니다. 그래서 M으로 시작되는 거, 뭐 E로 끝나는 거. 그래서 얘가 E로 끝나면 true, M으로 시작하면 true. 여기에 문자열이니까 뭐 ME로 시작하는 거, 미로 시작하는 거, 멜론만 주겠죠. 망고는 안 주고 M으로 시작하는 건 멜론과 망고를 둘 다 주겠죠. E로 끝나는 건 애플, grape 두 개가 있을 겁니다. starts with, ends with. 그 다음에 비교할 때 자바에서 항상 equals, compare to를 쓰게 됩니다. 같은지 틀린지, 누가 먼저인지 나중인지. 요거는 문자열은 사전식 비교입니다. 문자열의 사전식 비교는 숫자, 대문자, 소문자 순이고 문자열이 긴 것이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뺄셈 개념을 우리가 compare to는 뺄셈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equals만 있지 않고 equals, ignore case가 있고 compare도 compare to, ignore case가 있습니다. equals는 object class에 정의되어 있는 거고 compare to는 comparable interface에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얘는 범용 타입이고요. 그래서 밑에 거 보면 바나나 compare to apple 하면 바나나가 뒤에 있는 거죠. B는 A보다 뒤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요걸 빼면 양수가 될 테죠. 그럼 true이고요. 바나나와 바나나를 compare 하면 0이 돼야 되는 거죠. 바나나와 그레이프면 그레이프가 뒤에 있으니까 앞에서 뒤를 빼면 이제 음수가 되겠죠. true가 되겠고 lesson 10, lesson 2면 여기까지 같으니까 1과 2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0, 1 이렇게 순서니까 얘가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음수가 되겠고 1, 2, 3과 F를 비교하면 숫자, 대문자, 소문자 순이니까 숫자가 앞에 있습니다. 숫자가 앞에 있는 거고요. 대문자와 소문자, 대문자가 먼저니까 얘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플스면 긴 거니까 여기까지는 같고 얘가 더 많으면 얘가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체의 비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quals와 compare to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산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자열은 null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객체 변수들을 비교하게 되면 주소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new를 하면 당연히 얘 둘은 다른 주소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풀에 있는 애들이 되기 때문에 얘는 true가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처럼 코리아텍과 코리아텍이 있으면 요 세 개는 다 풀에 들어갑니다. 근데 G1 플러스 G2는 새롭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new를 사용하기 때문에 풀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객체 풀을 쓴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객체 비교는 equals를 활용해야 되신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등호는 사용할 수가 없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compare to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dex of 특정한 문자가 언제 등장하는지 위치를 알려줍니다. 주어진 문자 ch가 처음에 등장한 위치를 반환해 주고요. 여기에 from index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고사에게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return index of ch0 이렇게 만들면 돼요. 요 호출하도록.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얘는 항상 0부터 출발해요. 그러면 index of를 이용해서 아까 만들었던 캐릭터 frequency를 만들어 보면 처음에 찾아요. 그래서 없으면 끝냅니다. 근데 있으면 추가로 찾아야 되겠죠. 그때 그 위치부터 다시 찾아 나가려면은 인덱스 플러스 1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1이 없으면 요거 무한 루프 돕니다. 무한 루프가 돌고 인덱스 오브는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반환하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얘보다 좀 무조건 한 번은 얘를 하니까 두 화일을 이용해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요것과 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오더는 차이가 없어요. 오더는 차이가 없습니다. 빅5는 똑같아요. 빅5는 똑같이 ON인데 이제 아까 요거는 직접적으로 비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비교하는 것을 요거는 이제 인덱스 오브를 사용한 것과 사용할 뿐입니다. 그 차이만 있습니다. 둘 다 ON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방법은 하나는 이제 캐릭터 add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선형 검색하는 거고 요거는 선형 검색을 구현해 놓은 인덱스 오브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덱스 오브는 문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자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인덱스 플러스 1을 하는 거와 인덱스 플러스 서브의 렌스 하는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AA를 찾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찾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찾으면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만 찾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첩이 안 되게. 중첩이 되게끔 하려면 플러스 1을 해주고 중첩이 안 되게 하려면 여기서 검색했으면 이제 여기서 검색하게끔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바에서는 상수 문자열 자체도 스트링 객체이기 때문에 걔를 이용해서도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A, B, C, 뭐 이렇게 해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얘가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스트링에 정의되어 있는 각종 메소드를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vowel frequency, 모음의 개수를 찾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 봤던 character frequency를 확장하면 그때는 주어진 C가 몇 번 등장하는지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A, E, I, O, U를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switch CH 해가지고 A, E, I, O면 플러스 카운트를 해라. 이게 또 자바 최근에 나온 콤마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거는 이 문자열을 요 하나를 A, E, I, O, U와 비교하는 건데 거꾸로 이 문자열을 그러니까 얘를 갖고 와서 이 문자열과 얘를 비교하는 거죠. 요 캐릭터가 얘랑 같은지 보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얘가 요 안에 있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가 요 안에 없으면 이 C는 모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덱스 오브를 이용해서 좀 거꾸로 요거랑은 반대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replace는 요 캐릭터를 요 캐릭터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부분 문자열을 또다시 부분 문자열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프리퀀시를 또 구하는 방법은 S replace C와 그러니까 C를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B 문자열로 바꾸게 되면 예를 들면 CAAAE가 있는데 A 문자열을 요걸로 바꾼 다음에 얘를 B 문자열로 바꿔라.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CE가 됩니다. A가 다 B 문자열이 되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면 A가 몇 번 등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간결하게 작성을 할 수 있지만 비오 측면에서 보면 얘가 더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이 바꾸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이 replace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이 replace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캐릭터 프리퀀시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메소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메소드들은 문자 시작과 끝에 포함된 공백을 제거해줍니다. 근데 트림이 옛날 버전이고 요 스윕 리딩, 스윕 트레일링은 10일부터 개선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윕 리딩, 스윕 트레일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열에서 스윕을 하게 되면 요 앞에 있는 공백 문자를 다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바에서 이제 sprintf 역할을 하는 건 스윙의 포맷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 원시 타입을 문자열로 바꾸는 방법으로 요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간결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둘 다 비용은 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인을 이용해서 다양한 분리자를 이용해야 문자열들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요 빈 문자열 가지고 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조인을 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왜 더 효율적이냐 하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한 번 하고 또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한 번에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문자열이 바뀌어져야 되면 계속 추가가 되거나 원래 있던 자리에서 바꿔야 되면은 스윙 대신에 스윙 버퍼나 스윙 빌더를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 스윙 버퍼는 다중 스레드 환경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중 스레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그 부분들이 빠져 있는 스윙 빌더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중 스레드 환경이 아니다. 다중 스레드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면 스윙 빌더를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윙 버퍼와 스윙 빌더는 동일한 메소드들을 제공합니다. 동일 메소드들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건 얘가 다 한다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건 얘가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차이니까 내가 다중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스윙 빌더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이 스윙 빌더에는 또 재미난 함수가 하나 있는데 리버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린드롬이라는 걸 검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스윙 빌더를 이용해서 기존 문자열을 스윙 빌더로 만들고 리버스를 하게 되면 뒤집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뒤집어진 문자열과 원래 문자열 같은지 비교해서 같으면 이 문자열은 팔린드롬이죠. 뭐 이런 게 이제 팔린드롬인 거죠. 앞으로 읽거나 뒤로 읽거나 같은 경우. 그리고 스윙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스윙 문자열 조작하는 방법은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문자 배열로 바꾼 다음에 조작을 하고 다시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자열을 이제 프로그램할 때 보면 문자열을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플릿은 요 주어진 분리자를 이용해서 나눠서 배열로 만들어줍니다. 문자의 배열로. 그래서 공배 문자로 나눠일 경우에 이렇게 나눠주는데 실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정규 표현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분리자가 뭐 이렇게 공배 문자가 아니라 좀 특수한 경우이면은 여기에 사용하는 형태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이해해야지만 이 스플릿을 활용하기가 편합니다. 물론 공백으로 분리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공백 외에 다른 걸 이용해서 문자열을 세부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그 분리자를 표시할 때 조금 어렵습니다. 정규 표현식을 이해해야 되니까. 물론 정규 표현식을 좀 있으면 제가 설명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훌륭한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 표현식을 이해해야 되겠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에서 정규 표현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익혀야 돼요. 그러면 좀 더 여러분들이 파워풀한 프로그래머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릿 말고 문자를 각 나눌 때 이렇게 스크린 토커나이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되게 옛날 버전이라 사용하는 게 조금 번거롭습니다. 이렇게 반복자 형태로 써야 돼서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이제 토큰들을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그 정규 표현식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분리자를 지정하는 것은 좀 더 간편할 수 있어요. 스트링 토커나이저가. 그런데 얘는 배열로 한꺼번에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씩 달래면 주게 됩니다. has more token, next token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규 표현식. 정규 표현식은 문자를 분석할 때 이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문자의 특징을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하고 그 표현식이 있으면 이 표현식과 일치하는 문자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거나 일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표현식을 작성할 때 알아야 되는 기호들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많지만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금방 익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작을 나타낼 땐 이걸 쓰고 끝을 나타낼 땐 이걸 써요. 그리고 점은 임의의 단일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는 요거는 제외되는 거고요. 임의의 단일 문자에서 공배 문자들은 제외된다. 요것만 제외되나? 그건 한번 알아보세요. 그 다음에 대괄호 내에 임의의 단일 문자를 우리가 여기다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걸 쓰면 대괄호 내에 임의의 단일 문자를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표, 표현식에 별표를 넣으면 0개 이상, 플러스면 최소 하나 이상, 물음표면 0 또는 1개, 여기다 n 쓰면은 n개와 일치, n 콤마를 쓰면 n개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자열들을 다 일치되는 걸 찾고 싶어요. 그러면 A가 여러 번 나타나고 B가 한 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A가 꼭 한 번 이상은 나타나야 되니까 A 플러스 B 하면은 요 표현식은 요것과 요거를 다 아우르는 표현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AAB, AB, AAB, B. 그러니까 A가 한 번도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별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OR, A 또는 B. 그리고 정규 표현식을 가로로 묶을 수가 있고요. 대소문자나 숫자를 나타낼 때는 소문자 W를 쓰면 되겠고, 대소문자와 숫자를 제외할 때는 요거에 반대되는 요 W의 소문자의 반대는 대문자 W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공백문자 제외, 숫자 제외.
그리고 뭔가 표현할 때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 내가 점으로 뭔가 활용하고 싶다든지 얘 자체를 뭔가 활용하고 싶으면 요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5월이라고 하는 그 기호로 쓰였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에 얘를 분리자로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체가 요게 기호를 나타내겠다. 얘를 그 정규 표현식에 연산자로 안 쓰는 거고, 요것 때문에 요 앞에다가 하나를 얘까지 그걸 쓴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쓰면 요거는 요 짝대기 하나를 그냥 문자로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반 문자로 쓰면 하나 써야 되겠고, 얘를 활용하려면 하나를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규 표현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정규 표현식을 가지고 좀 더 복잡한 거를 한번 해보면 그 이해를 가서 한번 더 해야 될 텐데, 여기 보면 이메일, 우리가 이렇게 그 아이디를 입력받을 때 이메일 형태를 받았고, 받은 것이 이메일 형태가 맞는지 보려면은 이메일 형태는 여기 앞에 뭐가 나오고 at이 나오고 뭐가 나오죠. 그런데 이 앞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상진.kim at 뭐 koreatech.ac.kr. 그래서 요거는 문자들만 나오죠. 문자와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대문자 되니까 W를 쓰고 있습니다. W를 쓰고 있는데 얘가 이제 여기 보시면 요 하나로 요걸 나타내니까 여기 하나 더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이메일 문자들이 하나 이상 나타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가 오냐면 점이 하나 오고, 점이 온 다음에는 다시 또 문자들이 나올 수 있다. 문자 숫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at이 나오고, at은 정규 표현식의 기호로 활용이 안 되니까 그냥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문자들이 나오고, 또 점이 나오면 또 다시 문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A at B 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B 점 C 오케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규 표현식을 놔서 여기처럼 보면 요 문자열이 요 패턴과 이 정규식 표현과 일치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매치하는지 볼 수 있고, 여러 문자열이 있는데 이 문자열에서 일치되는 걸 찾아달라. 그러면 이렇게 찾아주는 겁니다. 하나씩 전체 어떤 큰 문자열에서 요 형태로 일치되는 것을 찾아달라. 그럼 찾아주게 됩니다. 자, regular expression 정규 표현식에 대해서 좀 더 예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A, AB, ABC, ABCD 요거를 다 일치시키는 그 정규 표현식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은 A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B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C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D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순서는 나오면은 A, B, C, D 순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규 표현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A, B, C, D or A, B, C or A, B or A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AA, AB, AB, AAB, B, CA, CAAB 이렇게 있을 때 A 플러스 B, A 플러스 B를 하면은 여기서 얘를 찾아줄 거고, 얘도 찾아줄 거고, 얘도 찾아주고, 그런데 얘는 찾지 않고 얘도 찾지 않겠습니다. C로 시작했으니까. A 곱하기 B면 요것도 찾아주겠죠. B도. A 3B면 A가 3개 있는 얘만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S matches 점점점점 5개가 됐어요. 그러면 5개라는 거예요. 임의의 문자라고 했죠, 점은. 그러면 애플, 그레이프, 멜론 3개를 찾아줄 거고요. 자, 요거는 not A예요. A가 아닌 애들. 그리고 W 플러스. 그러면 애플 빼고 나머지를 찾아주겠죠. A 또는 B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플과 바나나를 찾아줍니다. 요거는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3이었죠. 말로 설명하니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점점점이었죠. 그래서 5개짜리 찾는 거고, 얘는 A가 아닌 거. 그럼 그레이프, 바나나, 체리, 멜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 또는 B로 시작하는 거. 애플, 바나나. 그 다음에 W로 시작해서 E가 아닌 거. E로 끝나지 않는 거. 그럼 바나나, 체리, 멜론이 되겠죠. 바나나, 체리, 멜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경우에 B.O.B simple test 4 3 이렇게 나왔습니다. 심플 테스트 4. 요거는 이제 바운더리 테스트라고 시작과 끝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그 다음 예제를 먼저 봐야 될지도 모르는데 점이 5개예요. 그러면 점이 5개면 아까 요 점점점 한 거랑 큰 차이는 없죠. 그런데 요걸 보세요. 그 다음 거 바운더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놓고 설명드릴게요. 자, 바운더리 테스트는 이제 우리가 분석할 게 this island is beautifu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is를 찾으라. 그러면 is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원래 without boundary test면은 3개를 찾습니다. 여기 또 여기 그런데 이렇게 해서 BIS 하면은 요 B는 시작 바운더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얘는 안 되고 요 2개는 되겠죠. 그러면 아일랜드와 IS를 찾아주는 거예요. 끝과 끝이면은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요. 시작과 끝이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요것만 하나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아까 이것도 뭐 5개짜리는 점점점으로 했던 건데 다른 걸로 또 해보면 요것도 되고 여기는 not s 공백이 아닌 걸로 5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 바운드를 주고 5개 그냥 점점점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는 D3 다시 D4 다시 D4 또는 가로가 있고 D3 D4 D4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전화번호인지를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3자릿수여야 되고 앞에는 4자릿수, 4자릿수. 이럴 것만 이제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이게 아니면 이게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메일 테스트가 있고요. 이거는 예제가로 들어진 거고 로만 뉴머릭 레터들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 예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열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First unique character in a string입니다. string에 있는 첫 유일 문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lit 코드의 경우에는 L이 한 번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이 유니크 캐릭터고 제일 먼저 등장한 거니까 0이 되겠고, love lit 코드면은 L은 등장했고 O는 또 등장했고 V는 뒤에 안 등장하니까 V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색인을 2를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는 메소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Non-repeating character, it doesn't exist고요. You may assume that string only contains lowercase letters. 소문자만 포함된다고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null은 안 들어오겠지만 null 또는 s.length가 string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length가 1이면 처리하고요. 자, 통계를 내야 되겠죠. 몇 번 등장했는지. 그럼 소문자는 총 몇 개가 있죠? 2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이렇게 배열을 만들면 다 0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러면 for 바가 스트링에 대해서 소문자를 빼서 각 소문자가 몇 번 등장했는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or int i는 0부터 i는 s.length if count s.character at i가 1이면 return I return -1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콘솔에서 체크를 해보면 스트링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안 되면 바꾸기도 그렇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네. 네, 잘 되고 있죠. 그러면 다른 거 love lit code 안 될 땐 여기 와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love -1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big O는 어떻게 돼요? 한 번 검색을 했고 또 한 번 했죠. 그러니까 EN인데 그러면 ON과 마찬가지인 거죠. 아이씨,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억셉트 됐습니다. 저보다 더 빠른 코드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빼면 될까? 뭐, 리턴 0이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시면,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지 않나? 그러면, 얘 한번 볼까요? A to G, S index of I를 찾아서, A to G, A index of I를 찾고,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S의 last index of가 인덱스가 같으면 min, mass min, index min. 오, 뭐 이렇게 복잡하냐. S의 last index of와 요 인덱스가 같아야지 유일 캐릭터죠. 유일 캐릭터이면 이 min을 계속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저랑 뭐 그렇게 큰 알고리즘상의 차이가 있나?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다른 사람이 푼 것도 한번 보고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솔루션도 여기 있는 거니까 해시맵 쓰는 거를 제시했네요. 해시맵은 뭐 안 써도 이 자체가 해시맵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예,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